예, 사회복지실천 질적평가 방법론 특강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질적평가의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6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 질적연구의 기본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 이런 전략이 있고 논리 모형의 틀을 적용하는 전략, 그리고 특정 질적 연구 접근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 또 질적 사례 연구를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실행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거, 그 양적 평가 방법을 확장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질적 사례 연구는 특정 질적 연구 접근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행 연구 방법도 특정 질적 연구 접근 안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실행 연구는 그냥 직접 연구 자체보다는 평가의 목적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다른 거긴 한데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연구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 또는 기존의 그 양적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한 거라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 평가 방법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척도를 사용해서 질적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6가지지만 요거는 워낙 광범위한 거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이제 새로운 이런 전략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질적사례연구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요 방법 그러니까 요 전략을 사용할 때 간단하게 언급할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해야 될 건 요 크게 3가지입니다. 실정연구의 기본 방법을 적용하는 거, 그 양적 평가 방법을 확장하는 이 전략이 있는데 이 둘 다 논리모형 틀 안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논리모형 틀 안에서 양적 평가 방법도 확장하고 질적 연구의 기본 방법을 적용하면서 논리모형의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차원에서 이제 질적 평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틀 안에서 모든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과목을 통해서 논리 모형은 잘 배우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어떻게 질적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양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로는 사육사들이 양적 평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양적 평가와는 달리 질적 평가의 레파토리, 옵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 뭐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복사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 다 할 거라고 생각 또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전반적인 레파토리들을 이제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질적 연구의 기본 방법을 적용하는 전략인데 일단 욕구조사, 회기별 평가, 종별 평가를 할 때 개별 면접을 하거나 또는 집단 면접을 하고 그 녹취록을 풀어서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욕구조사 또는 뭐 사전조사, 그러니까 개입 첫 단계에서 보통 첫 세션에서 뭐 간담회라든가 또는 각자 뭐 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제가 보통 사회복사들한테 권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면 첫 시간에 자아존중감 척도 평가도 하지만 측정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로 해보거나 바람직하기로는 가능하면 이제 써보라고 시키기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글로 써보고 말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그때 수집한 자료 또 매주 이걸 물어볼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면 매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매주 하다 보면 매주 물어보니까 매주 생각하고 매주 답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그게 개입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결평가 이럴 때 개별 면접을 하거나 집단 면접을 하고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풀고 녹취록을 다 푼 다음에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이제 범주화 하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이 다 끝나고요. 나의 목표에 제시된 변화의 표적을 세분화하고 변화의 양상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자아존중감도 그렇고 자아존중감은 인지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자아개념 또는 뭐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조사론 같은 데서 단일사례 연구 설계에서 보는 것처럼 개입 전 단계 그리고 끝날 때 그리고 뭐 개입 전에 뭐 3번 정도 하고 뭐 개입하면서 3번 정도 하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개입 전은 이렇게 있고 첫 단계 이제 첫 세션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매주 물어보다 보면 어떤 변화의 양상이 보이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변화의 표적을 세분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존중감도 단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쪼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도벽 같은 경우도 단일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훔치는 장소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훔치는 물건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파악하고 개입하라는 거죠. 또 평가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논리 모형의 틀을 적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뭐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다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인력, 클라이언트, 물리적 자원의 질이 투입,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개입 과정, 개입 방법 아시죠? 산출은 중간 산출, 품질 산출, 최종 산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수치로만 제시되잖아요. 출석률. 그래서 뭐 10회기를 했다. 10회기에 2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뭐 연인원 200명, 연인원이 20명, 실인원이 200명 이렇게 되고 품질 산출은 이제 품질 기준에 따라서 그 중에서 다시 계산하는 거. 최종 산출은 이제 수료자만 몇 명이 수료했다. 여러분 이제 학점에서 F를 제외한 인원을 뽑아낸 게 이제 최종 산출이죠. 성과는 종결 시점과 사후 관리 시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양적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적 평가에서는 보통 사전 측정한 것과 사후 관리 종결 시점에서 측정한 그 두 가지만 딱 비교해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질적 평가는 이렇게 시점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투입 요소가 과정 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질적 평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논리 모형을 토대로 한 질적 평가 분석들이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투입 요소가 있고 여기 이게 이제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여기에 블랙박스 프로그램의 틀이죠. 그리고 이게 산출 성과 결과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산출 성과 다른 면에서 지역사회 영향 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양적 평가의 틀을 갖춘 논리 모형이죠. 근데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양적 평가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다 질적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질적평가에서 이것도 다 할 수 있고요. 별도로 질적평가에서 다루는 게 이제 투입 요소의 질, 인력의 질, 뭐 클라이언트의 질, 또는 뭐 장소의 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이게 지금 이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 평가 중에서 질적 평가를 지금 그 화상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의 질,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과업 측면에서 과정 기술, 과정 경험, 이슈 분석, 요인 분석, 실천 지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개입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개입 기술을 사용했느냐, 또 뭐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호작용, 또는 클라이언트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 또 개인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상상한 기술, 또 예상치 않은 결과. 우리가 이제 보통 자존감 프로그램이면 자존감만 이제 성과에 포함되는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아 정체감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집단으로 하다 보면 사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않은 결과, 또 변화의 의미, 자존감이 향상되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성과인데, 그런 변화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향상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또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질적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논리모형의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맥락과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성과,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달라진 성과.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준이 아주 클래스가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달라졌을 때, 그걸 이제 성과에 대한 질적평가, 또 사용 실천 관점을 반영한 성과, 또 클라이언트 관점을 반영한 성과,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것, 또 예상하지 않은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에 대한 질적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질적 연구 접근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육조사론에서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울 때 다뤄줘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그것도 1시간, 뭐 아마 한 주 동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도 사실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키워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적 사례 연구는 경계를 가진 체계의 이슈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계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죠. 클라이언트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그 체계가 가진 이슈를 탐색하면 질적 사례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려는 게 현상학적 연구. 또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 이론을 구성하려고 할 때 근거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된 것처럼 탈북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해가는 과정, 또는 직업을 얻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 태영호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분이 뭐 국내에 들어와서 뭐 얼마였죠? 뭐 재산을 형성하는 뭐 단기간에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뭐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 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기존 이론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싶을 때 근거 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문화기술지는 이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하는 건데, 그냥 이제 인류학자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문화로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내러티브 접근은 역사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뭐 국제시장이라든가 뭐 박하사탕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사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이제 연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내러티브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육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의 생애사, 지적장애인의 생애사, 뭐 지체장애인의 생애사, 또는 어르신의 생애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질적 평가로 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포커스 그룹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건 원래 욕구조사를 위한 집단 면접인데, 사실 이제 평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실제 연구 분야 또 사육 현장에서는 그냥 욕구조사보다는 평가 연구를 위해서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초점을 둔 집단인 거죠. 여러분이 조사론이나 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집단을 모으고 초점을 둬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욕구조사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평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참여 실행 연구는 클라이언트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 방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 실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육 실천이나 뭐 어쨌든 실천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자료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나중에 학술대회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여 실행 연구의 좀 독특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평가 방법을 확장하는 전략이 있고요. 투입 요소를 분석한다거나 산출 요소에 대해서 재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 또 성과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량 집계, 수치 세기 뭐 이런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활 사업에서 뭐 취업한 사람의 수, 이게 이제 수치로 나와서 이제 성과로 잡히잖아요. 취업한 사람의 수, 뭐 창업한 사람의 수, 그럴 때 요 수를 가지고 다시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좋은 일자리냐, 또 얼마나 일을 했느냐, 취업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적응하는 과정은 어떤가,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해서 질적으로 확장해가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평가 방법을 그냥 쓰면서 그거를 확장하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 패턴 분석은 뭐 경험하고 기억된 사물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고안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지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적 평가의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